새들이 지저귀고 벚꽃이 인사하는 어느 봄날, 작은 도라야키 가게를 찾은 할머니가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사장. 나이를 여쭤보니 만으로 76살이라고 합니다. 도라야키 가게 사장인 센타로는 시간당 600엔밖에 안 된다면서 할머니를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300엔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센타로에겐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라야키 하나를 할머니에게 건네는 센타로. 돈을 꺼내려는 할머니를 향해 괜찮으니 그냥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게라는 한마디를 남긴 채 가게를 떠나는 할머니. 따뜻한 햇볕 아래 노란색 전철 하나가 봄날과 잘 어울립니다. 벚꽃이 인사하는 다음 날. 어제 그 하얀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건 다름 아닌 팥소였습니다. 귀찮은 듯 할머니가 건넨 팥소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었던 센타로는 할머니의 팥소를 맛보기 시작하는데 맛이 꽤나 좋습니다. 그날 저녁, 도라야키 가게의 단골 소녀 와카나와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팥소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며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센타로.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퐁당거리는 빗소리가 꼭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도쿠의 할머니를 본 센타로의 얼굴이 밝아지고 져버린 벚꽃을 보며 인사하는 도쿠의 할머니의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때 막 가게 밖으로 나온 센타로가 할머니에게 팥소가 굉장히 맛있었다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줄 수 있냐고 되려 묻습니다. 센타로의 말에 이렇게 깊을 수가 없는 도쿠의 할머니. 역시나 나지막한 목소리에 뼈를 때립니다. 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팥이 궁금하다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업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던 센타로가 보여준 팥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영업용이었고 그것을 본 도쿠의 할머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첫 차도 다니지 않는 꼭두새벽에 일어난 센타로가 억지로 눈을 뜨고 가게 앞에서 만난 도쿠의 할머니가 오늘은 버찌나무를 만났다며 좋아합니다. 전날 도쿠의 할머니가 시킨 대로 팥을 물에 미리 담가놓은 센타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팥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새 깊은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팥이 완성되기엔 한참 남았었죠.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더 기다려야 된다는 도쿠의 할머니의 말에 당황한 센타로. 팥과 당에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당과 친해진 팥에 물엿을 넣는 센타로.
이제 정말 다 된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잘 구워진 빵에 할머니와 센타로의 정성이 가득 담긴 팥을 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입 베어 먹어보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맛있는 도라야키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도라야키 하나를 다 먹어본 적이 없다는 센타로의 말에 실망한 도쿠의 할머니. 실망한 이유는 싫어하는 음식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골 소녀들이 하루아침에 바뀐 도라야키의 맛에 반했습니다. 그동안 엉망이었다면서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3개를 한 번에 판매한 센타로를 보며 신기해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다음 날, 문을 열기 전 도쿠의 할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한박 웃음을 보이며 도라야키를 먹은 소녀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도쿠의 할머니. 어느새 시간이 되어 창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도라야키를 먹기 위해 손님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마음을 담아 만든다는 한 할머니의 단팥떡에 인기를 얻게 된 도라야키 가게 사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는 우리들의 인생을 단팥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할머니가 도라야키 가게를 찾았을 때부터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따뜻한 햇볕과 하얀 벚꽃, 그리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을 보며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이 파랗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어쩌면 하루하루를 지낸다기보단 영화 속 센타로처럼 겨우 버틴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당 600엔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단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반면 센타로는 하루하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할머니와 달리 인생의 목표 없이 그저 버티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면서 새장처럼 좁았던 도라야키 가게를 나와 햇볕을 느낄 수 있었고, 예쁘게 핀 벚꽃 덕분에 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다니는 길에 벚지나무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센타로와는 달리 할머니는 자연 하나하나를 모두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였습니다. 맛있는 팥이 되기까진 물에 담가 놓는 것부터 씻고 헹구기를 반복하고 타지 않게 계속해서 저어줘야 하며 당과 친해질 시간을 충분히 줘야 비로소 완성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 팥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할머니를 나병 환자라며 멀리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었고, 나병은 결국 할머니가 아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어느 날 봄날처럼 찾아온 할머니 덕분에 인생의 목표와 용기를 얻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의 제목은 앙단팥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도쿠의 할머니처럼 움직이나요? 아니면 센타로처럼 매일 똑같은가요?